이번 시간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중전사와 비식별화 전사 규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중전사와 비식별화의 전사 규칙을 알아보고 각각의 실수 사례와 전사에서 화자 번호를 어떻게 기재하는지 그 방법까지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중전사인데요. 우리가 말할 때 표준어를 정확히 구사해서 말하지는 않죠. 구어체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나 그거 살려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 발음한 전사와 표준어에 맞게 맞는 표기법으로 전사를 두 번 하는 것을 이중전사라고 합니다. 살라고 이렇게 앞에 쓰고 옆에 사려고 이렇게 표준어로 맞게 발음전사와 철자전사 두 가지를 다 하는 건데요. 매뉴얼에 따라서 발음전사와 철자전사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맞게 전사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비식별화는요. 음성 정제에서 비식별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비슷한 개념이지만 음성 정제는 음성 자체를 비식별화를 한다면 전사에서는 비식별화를 특정 기호를 사용해서 처리한다는 점이 다른 부분이에요. 전사 시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이런 개인정보를 특정 기호를 사용해서 여기서는 골뱅이를 앞에 붙여서 작업을 하는데요. 비식별화는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니까 전사 시에 놓치지 않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전사와 비식별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이제 규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중전사는 방언형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작업마다 매뉴얼이 다르니까 이거는 방언형 매뉴얼이다 이렇게 알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전사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첫째, 방언전사의 기본 원칙은 이중전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중전사의 형태는 방언, 표준형 이렇게 기재합니다. 방언형에 대한 표준어는 가급적 음절과 어절 수를 맞춰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음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절을 맞춰서 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에서 방언이 나타났을 시에 방언에 대해서 어절을 이중전사를 하는데요. 예시에서 뭐라카노 는 뭐라고 하니 이렇게 이중전사를 합니다. 어절 단위로 이중전사를 하지만 방언형이 한 어절이라면 표준형은 어절에 상관없이 방언형에 해당하는 표준어로 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라카노 요거는 한 어절인데 뭐라고 하니 이 어절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들리는 대로 전사하되 표준어에 가깝게 표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 두 번째 예시 보시면 갔었노, 갔었니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받침이 이렇게 디귿 받침으로 표준어와 다르게 쓰거나 가, 썬노 이렇게 발음 기호처럼 써주시는 건 안 되겠죠. 예시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카노 그 뭐고 그게? 네, 뭐라카노 뭐라고 하니 먹고, 뭐니 이렇게 이중전사를 해주셨고요. 방언형에 형태적으로 유사한 표준형이 없을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가장 유사한 표준형을 선택해서 이중전사 해주시면 되는데요. 방언은 아무래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를 알기가 어렵죠. 방언을 정확하지 않게 발음하는 경우도 많아서 더 어려운데요. 검색을 해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경우에는 의미를 살펴보고 그에 맞는 표준어를 검색해 본 후에 표준어 설명의 지역 방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방언을 찾는 방법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언 검색하실 때는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셈에서 검색을 하면 찾으실 수 있는데요. 방언의 발화가 정확하지 않거나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 의미에 맞는 표준어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뜻을 누르면 이렇게 예문이 나오고 그 하단에 관련 어휘 해가지고 지역어 방언형이 정리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방언을 찾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문장 부호를 사용할 경우에 반드시 표기 형식에 맞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 문장 부호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죠. 문장 부호를 밖으로 빼거나 하나는 넣고 하나는 빼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둘 다 괄호 안에 넣어서 표기에 맞게 전사해 주시면 됩니다. 또 방언을 찾다 보면 찾을 수 없는 방언형이 나오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표준형 사전에서 찾을 수 없고 방언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이중전사할 때 표준형 자리에 올림표, 여기 샵 표시를 넣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만 보고 인터넷에서 정보 모아가지고 공부하면 쉽게 딸 수 있는 것 같긴 하더라. 공부하면 쉽게 딸 수 있는 것 같긴 하더라. 그럼 니는 쉽게 딸 수 있는 것 같긴 하더라. 네, 이렇게 보시면 하드라 이 부분이 방언형인데요. 네, 이중전사로 괄호 안에 마침표까지 넣어서 표기를 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별명이 하고집이라니까. 네, 내 별명이 하고집이라니까 라는 발화가 나왔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는데요. 우리말샘에서 하고집이를 검색해 보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집이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이를 검색해 봤는데 어미 뭐뭐고 뒤에 붙어서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경북 방언이라고 나왔어요.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전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맞고요. 어절에 맞게 이중전사를 해야 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방언형에는 하고집이 이렇게 쓰고 표준형에 뭐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풀어서 써버리면 이상해요. 정확한 대응쌍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표준형 자리에 올림표를 넣어서 똑같이 하고집이라니까 이렇게 이중전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중전사를 할 때는 느낌표나 쉼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침표와 물음표만 사용하고요. 문장 단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문장이 너무 길거나 중간에 쉼이 있는 경우에는 단위를 구분합니다. 그 기준을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보시는 대로 한 줄에 전사하는 분량 6초, 띄어쓰기 단위 10개 이내, 문장이 종결되었을 경우 마침표 또는 물음표를 반드시 붙이며 마침표나 물음표를 붙인 경우에는 줄바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의 구분은 문장의 내용이 달라짐을 기준으로 하고 단위 구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급적 단위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도치된 문장의 경우 해당 내용이 포함되는 어절까지 포함해서 한 문장으로 전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문장 보호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종결 어미가 나와도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도치 문장이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 말끝을 올려서 발화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문장 끝에 물음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혹시 물고기 중에 메로 아세요? 메로 아세요? 메로 아세요? 메로? 이 부분은 도치된 문장이고요. 뒤에 부분에 물음표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문장 뒤에도 마침표를 적어 주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구간이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전사를 다 마친 후에 구간을 클릭하면 각 싱크별로 몇 초 시간이 됐는지 구간별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화자가 대답한 후에 빠르게 이야기를 이어가거나 발화 종결한 후에 습관적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에 문장을 나누기가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싱크 구간 마지막에만 마침표 및 물음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도치 문장과 마찬가지로 문장 중간에는 절대 마침표나 물음표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꼭 마지막에만 넣어주시면 되고 종결 어미가 나와도 말이 이어진다면 마침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렇습니다. 네. 이 문장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뒤에 마침표를 적어주지 않고 네 뒤에 마침표를 적어주었어요. 이것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되게 자주 가는 집이야? 네, 자주 가는 집이야 뒤에 물음표 전사해 주었고요. 네, 저는 거의
해먹고 싶으면 여기만 가요. 네, 여기만 가요 뒤에 마침표. 네, 뒤에는 종결음이지만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화자가 네 라고 대답한 후에 빠르게 발화를 시작해서 문장을 나눌 수가 없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대답이지만 싱크를 나누지 않고 싱크 구간 마지막에만 마침표를 사용해 준 경우입니다. 두 번째 이중전사의 규칙, 끊어진 단어의 전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진 단어도 역시 생략하거나 첨가하지 않고 발화한 그대로 전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끊어진 단어 앞뒤에 하이픈을 붙여서 전사해 주시면 됩니다. 불완전하게 발화된 음절이 둘 이상인 경우도 여기 두 번째 예시 보시면 전통이라고 이런 것처럼 음절마다 하이픈 표시를 해서 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좀 꺾는 데 있잖아요. 꺾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끊어진 발화가 있었는데 여기 하이픈을 넣어서 맛있겠다. 진짜. 또 가까운데 이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끊어진 발화가 한 번 더 나왔는데요. 이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여기도 양옆에 하이픈 표시 넣어서 끊어진 발화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끊어진 발화에서 주의할 점은 완전 다른 단어 수정 발화나 반복 발화는 따로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학교 요거는 끊어진 단어로 볼 수 있지만 학교 요거는 끊어진 단어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말하려고 했는데 악이라고 잘못 말해서 다시 학교라고 수정해서 말한 수정 발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 그대로 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끊어진 발화로 표시를 하지 않는데요. 여기 예시 보시면 그 속지, 내지에다가처럼 완벽하게 같은 단어를 두 번에서 발화를 했으므로 끊어진 발화로 보지 않고 반복 발화 그대로 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발화한 반복 발화고요. 커피는 커피 맛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시는 편이에요? 많이 보시는 편이에요. 잘못 발화한 거예요. 요거는 수정 발화. 조금 느끼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느끼한 게 있더라고요. 요것도 수정 발화의 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겹치는 발화의 전사는 두 화자 간의 짧은 발화 겹침이 발생할 경우에 주 발화만 전사를 하면 되는데요. 예시에서처럼 이렇게 1번 발화자가 제 생각에 그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2번 발화자가 아니죠,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이 경우에는 주 발화자 1번 발화만 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전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있으신 분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하고 싶은데 부러워요. 약간 좀 있으신 분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하고 싶은데 1번 발화자랑 2번 발화자의 발화가 겹쳤어요. 약간 좀 있으신 분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하고 싶은데 부러워요. 부러워요. 그래요? 여기서는 이렇게 1번 발화자의 발화를 전사하고 2번 발화자의 발화 전사하고 다시 1번 발화자의 발화를 전사를 했는데요. 겹치는 구간이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고 약간 좀 있으신 분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하고 싶은데 약간 좀 있으신 분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하고 싶은데
약간 좀 있으신 분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하고 싶은데. 그래요? 이렇게 1번 발화자의 발화만 쭉 이어서 전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축약형 발화 전사 규칙입니다. 전사 시에 축약형 단어가 나온다면 먼저 표준 국어 대사전에 검색을 해서 준말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등재되어 있다면 그대로 전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시처럼 준말과 표준형 이중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표준국어 대사전에 준말로 등재되어 있는 다음 단어들이 있는데 근데, 얘기, 요새, 맘 이런 경우는 대응상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으로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 온 건가? 아무튼 그래서 오기로 했었는데 그때 상담 온 건가? 아무튼 그래서 오기로 했었는데 그때 상담 받을 때 나랑 같이 가자 막 이랬었거든. 근데 그때 상담 받을 때 나랑 같이 가자 막 이랬었거든. 근데 요거 우리말 셈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데 준말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전사 하지 않고 그대로 전사를 해주고요. 때매를 검색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땜을 검색해 보니까 때문에 준말로 나오네요. 암튼 우리말 셈에 검색을 해봤더니 아무튼의 준말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전사 하지 않고 역시 그냥 전사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너 일로 와봐 이러면서 선생님이 또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너 일로 와봐 이러면서 선생님이 또 그러시는 거야. 또 말려 드신 거야 그거에. 선생님이 또 그러시는 거야. 또 말려 드신 거야 그거에. 한 개 알고 있으니까. 또 말려 드신 거야 그거에. 일루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방언 중에 이리의 방언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의미를 눌러보니까 상태 모양이 이러한 모양 이런 뜻으로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말한 일루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등재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전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리의 방언이 아니라 이리로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여기에 이리로로 이중전사를 해주었습니다. 흔히 쓰는 축약된 발음입니다. 친구를 사겨, 친구가 바뀌어서 친구랑 뼈와 같이 축약된 형태로 발음하는 경우에 표준어인 사귀어, 바뀌어서 뛰어로 이중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겨를 사귀어의 준말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말 의문상 위와 어가 결합했을 때 여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위, 어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귀어 이렇게 전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상만 살려봤어요. 발화를 사귀어봤어요 했는데 사귀어봤어요 이렇게 이중전사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실제 발화랑 표준어형 이렇게 병렬해서 이중전사 해주었습니다. 네, 발화자가 의미 없는 추인새나 말버릇처럼 이런 거를 했을 때 담화 표지라고 하는데요. 단어 뒤에 물결 표시를 넣어서 전사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품사의 의미나 기능을 갖지 않는 것들에 사용을 해주시는 건데 머뭇거림의 의미로 사용되는 인제, 이제, 그냥, 무슨, 어떤 이런 거에는 물결 표시를 사용하지 않고요. 담화 표지 물결 사용은 이, 그, 저, 아, 에, 응, 뭐로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못 봤노 그러면 최근에? 영화 뭐 봤노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영화 뭐 봤노 이렇게 뭐가 두 번이 들어갔는데 앞에 뭐에는 물결 표시를 해줬고 뒤에 뭐에는 물결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요거 앞에 뭐는 의미가 없는 추임새 같은 형태고 뒤에 쓰인 뭐는 어떤 영화를 봤는지 진짜 물어보는 지시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결 표시를 해주고 뒤에는 물결 표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전사입니다. 발음이 뭉개지거나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중괄호로 전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안 들린다고 무조건 이중괄호를 남발해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 이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이중괄호 안에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1번 예시는 이중괄호만 써서 정말 안 들리는 경우에 쓴 전사를 한 방식이고요. 2번의 예시는 이중괄호 안에 더 힘들어 라고 전사 내용이 있죠. 이거는 확실하진 않은데 이런 단어 같아서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 이중괄호 안에 전사를 해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들리지는 않지만 음절을 알 수 있다면 이중괄호 안에 소문자 X를 표시를 해서 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음절 수만큼 전사를 표시를 하는 건데요.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을 전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청취를 하다 보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절수를 헤아리거나 추측하지 않고 그냥 이중괄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소리나 빠르게 발성하는 소리도 최대한 전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니까 없는 소리를 추정해서 전사를 하는 건 안 되니까 주의해서 전사를 하셔야 되고요. 저도 용기 탓이 내서 그분한테 저도 용기 탓이 내서 그분한테 같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식하시더라고요. 저도 용기 탓이 내서 그분한테 같이 하시겠어요? 여와 비슷하게 들리긴 하는데 정확하게 들리진 않아서 이중괄호 안에 전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식하시더라고요. 같이 하시겠어요? 하고 뭐라고 말하고 일식하시더라고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두 글자인 것 같아서 이중괄호 안에 소문자 X 2개를 넣어서 전사를 했고요. 또 용기 탓이 내서 그분한테 같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식하시더라고요. 다시 들어보니까 두 글자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소문자 X를 지우고 그냥 이중괄호만 놔둔 형태로 전사한 것입니다. 네. 전사 작업 시에 발화자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주변의 소음이나 발화자의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살펴보면 웃음, 목청, 가다듬는 소리, 박수, 노래는 단어 앞에 골뱅이를 붙여서 전사해 주시면 됩니다. 웃음은 골뱅이 웃음, 박수는 골뱅이 박수, 노래는 골뱅이 노래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 골뱅이 헤헤, 골뱅이 기침 이렇게 표시를 하진 않으셔야 돼요. 매뉴얼을 꼭 숙지를 해서 잘못된 표기가 나오지 않게 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탄이나 놀람 같은 경우는 따로 표기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목청이 나왔죠. 그러면은 골뱅이 목청으로 전사를 해주시면 그런 입장에서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결혼하고 나서는 저한테는 그런 기념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념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고 살짝 웃었어요. 이때는 골뱅이 웃음까지 전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그런 개념 아니야? 그 고등학교 같은 반 그냥 나비야 하고 그냥 나비야를 그렇게 느끼면 되는 건데 네, 노래를 불렀는데 나비야 이렇게 전사하지 않고 골뱅이 노래 이렇게 전사를 해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비식별화 전사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식별화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대화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작업인데요. 비식별화 처리는 골뱅이를 앞에 붙여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골뱅이 이름, 카드 번호는 골뱅이 카드 번호, 이렇게 골뱅이를 태그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름이 언급될 경우에 이름 뒤에 숫자를 붙여서 처음 언급된 사람을 골뱅이 이름 1로 표기를 하고, 다음에 언급된 이름은 골뱅이 이름 2, 이렇게 순서대로 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장이 바뀌거나 화자 번호가 바뀌는 거에 상관없이 표기가 지정된 이름은 같은 표기로 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봤는데 용기 있게 같이 하실 분 계신가요? 하신 분은? 용기 있게 같이 하실 분 계신가요? 하신 분은? 길동님 한 분 계셨어요. 여기라는 분이 오셨거든요. 철수. 가능하대요. 차례대로 이름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름은 정제 과정에서 한 번씩 비식별화가 먼저 된 이름이고요. 전사를 하는 과정에서 골뱅이 이름 1, 골뱅이 이름 2 이렇게 차례로 비식별화를 해 주었습니다. 네. 주소의 경우 골뱅이 주소로 비식별화를 하지만 읍면동까지는 그대로 전사를 하고 구체적인 주소 번지는 비식별화를 하고요. 도로명 주소일 때는 구 단위까지만 전사를 하고 그 이하는 비식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음성 정제 과정에서 비식별화를 설명할 때 연예인이나 정치인처럼 유명인의 이름은 정제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전사 역시 비식별화하지 않고 그대로 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학교나 기관명, 영화 제목, 노래 제목 뭐 이렇게 다 아는 것들은 비식별화하지 않고 그대로 전사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명해서 누구나 아는 거라면 비식별화를 하실 필요가 없겠죠. 지금 화성에 또 영희 아파트 1단지 근데 그때 내가 지금 화성에 또 영희 아파트 1단지 근데 그때 이제 내가 길동 아파트에 저 전세로 17평에 살았거든. 네, 여기 무슨 아파트 1단지 무슨 아파트 이게 음성에 나왔는데, 주소 골뱅이 주소 1, 골뱅이 주소 2 이렇게 비식별화를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상호명 비식별화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상호명이 나오는 경우에 이름처럼 골뱅이 상호명 1, 골뱅이 상호명 2 이렇게 구분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름이나 상호명은 하나만 언급이 돼도 골뱅이 이름 1, 골뱅이 이름 상호명 1 이렇게 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삼성, LG 이런 것처럼 널리 알려져 있는 상호에 대해서는 비식별화를 하지 않고요. 이름과 비슷하게요. 그렇지만 개인 유튜브 채널명인 경우에는 비식별화를 하되, 연예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일 경우에는 그대로 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비식별화가 필요하겠죠. 상호명을 언급할 때 첫 번째 예시에서처럼 상호명 전체를 언급하지 않고 제주 무슨 국밥처럼 이렇게 끊어서 언급한 경우에는 제주 무슨 국밥 여기 전체를 묶어서 상호명으로 비식별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예시처럼 시켜 먹던 석촌 거기 이렇게 발화를 했을 때 부분적으로 언급한 경우에는 비식별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 족발 되게 맛있어. 철수 족달. 이름이 영희 뱃집이에요? 길동 돼지국밥. 네, 이렇게 상호명이 나왔는데 다 골뱅이 상호명 1, 골뱅이 상호명 2, 골뱅이 상호명 3 이렇게 비식별화를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비표준어를 이중전사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예시와 같이 비표준어 형태이지만 이중전사 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전사하는 경우인데요. 바래, 같애, 말어, 마저, 하나도, 씻고, 돌아갔다고요. 이런 거 이중전사 하지 않습니다. 나이팅게일 같은 강사가 되길 바래. 네, 나이팅게일 같은 강사가 되길 바래요. 네, 여기서도 원래 바라요라고 말을 해야 표준어가 맞는데 바래요라고 했지만 많이 이렇게 흔히 쓰기 때문에 이중전사 하지 않고 그대로 전사를 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중전사와 비식별화의 전사의 실수 사례입니다. 이중전사와 비식별화 전사 시에 많이 나오는 오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중전사 표기 형식을 앞에서 배웠는데요. 괄호를 넣고 슬러시를 넣고 또 괄호를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복잡할 수가 있어서 실수가 좀 많이 나옵니다. 내용, 슬러시, 내용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막 많은 실수 형식 사례가 나오는데 이렇게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비식별화 표기 오류는 비식별화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샵을 쓸 때는 앞뒤 괄호에 전사 내용이 동일해야 하고 표준어 자리에 샵이 와야 됩니다. 물음표와 마침표를 사용할 때 끝나는 음절 뒤에 표기를 해야 되고 띄어쓰기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픈 사용하실 때는 앞뒤 공백 없이 붙여서 써주시면 되고요. 특수 문자는 사용하실 수 없고 기호는 물음표랑 마침표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물음표, 마침표를 사용했다면 줄 바꿈을 꼭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오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 매뉴얼만 잘 지켜주신다면 오류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자 번호 기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시에 화자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화자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1번 방법은 전사를 하면서 직접 기입을 하는 거고 오른쪽에 보이는 2번 방법은 전사 툴을 사용해서 화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1번 방법으로 전사했을 때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되고 2번 방법으로 전사했을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표기가 됩니다. 표기 방법은 작업에 따라서 정해지니까 그에 맞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보신 1번 방법으로 화자 번호를 직접 기재하는 건 작업자가 기입을 하면서 전사를 하면 되는데 2번 방법으로 화자를 구분하는 거는 전사 툴의 사용이 필요한데요. 여기 음성을 불러온 뒤에 상단에 화자 정보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림처럼 화자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와요. 여기서 화자가 몇 명이 됐든지 추가를 해서 화자 정보를 입력하고 화자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화자 번호를 생성했으니까 전사 툴에서 F2를 누르면 화자 번호가 뜨는데 맞는 화자 번호를 선택해서 발화자 번호에 맞는 전사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잘못 입력하셨으면 여기 네모칸 우클릭한 후에 맞는 화자 번호로 정정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아예 동그란 싱크를 눌러서 삭제한 후에 다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있는 그림은 완전히 삭제를 한 경우에요. 삭제를 하면 전사할 수 있는 줄도 같이 없어지는데 다시 엔터키로 줄 바꿈을 하고 그때 맞는 화자 번호를 다시 선택을 해서 본인한테 이렇게 화자를 바꾼 후에 전사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F2를 누르거나 마우스 버튼을 써서 하실 수 있는데 맞는 거 더 편한 걸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아까 스피커 1, 둘 다 스피커 1이었는데 요거를 수정해서 스피커 2로 나머지 내용 전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전사 툴에서 화자 정보를 입력하고 수정하는 방법 영상으로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자 정보 눌러서 스피커 화자 1번을 추가하고 2번을 추가해서 네, 눌러서 전사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